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3월 12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전두환 씨가 80년 5.18 이후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두환 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자의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여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전라남도와 한전의 실시협약이 이번 달을 넘겨서 다음 달에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온 전두환 씨가 5.18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 씨는 내란죄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지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34분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법원 안까지 들어온 검은색 에쿠스 차량의 문이 열리고 전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씨는 부축도 받지 않고 꼿꼿하게 법원으로 향했고 그 뒤를 부인 이순자 씨가 따랐습니다. 전두환 씨는 발포 명령을 내린 사실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 돌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이어 광주 시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꾸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초 구인장이 발부돼 법원 앞에서 집행 예정이었지만 법원과 검찰은 전 씨가 스스로 출석한 점을 미뤄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씨는 법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예정대로 2시 30분에 시작됐고 전 씨는 1분 전 이순자 씨와 함께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전두환의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진압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가 작년 5월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1시간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전 씨는 이순자 씨와 함께 법원을 떠나려다 포토라인이 무너지고 취재진이 몰려들자 크게 당황한 채 간신히 차에 타 법원을 떠났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살인마는 사죄하라고 외치며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학살자! 살인마! 이 전두환! 전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전 씨는 어제 재판 관할지를 광주로 볼 수 없다며 또다시 재판 이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사실 광주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뒀던 것은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였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5.18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물거품으로 끝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보자며 서로를 독려했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돌발 행동이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고 5.18 39년 만에 광주를 찾은 전 씨가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지도 모르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전두환 그대는 살아있을 조진태 때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함으로써 그 용서받을 기회를 가져라. 하지만 이런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연희동집을 출발할 때나 광주에 도착해서나 아무런 공식 발언을 내놓지 않았고 심지어 광주에서의 첫 마디는 발포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시민들은 사죄는커녕 몰상식적인 전 씨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 딱 한마디 시민 있죠. 김태찬 씨입니다. 그러니까 망월동 매역 가서 참여를 해라. 재판에서는 5.18과 관련한 모든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도 5.18을 폭동이라고 왜곡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 아픈 시민 역사가 계속 양수영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은 다시 이제 광주 시민들은 더 분노를 할 것이고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온 전두환 씨. 5.18이 있은 지 39년 만에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끝내 광주 시민들에게 잘못을 용서하지도 사과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전두환 씨는 치매로 재판이 어렵다던 주장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재판 중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방청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 형사법정 201호에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건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오후 2시 29분.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온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착석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던 전 씨는 본인 확인을 위한 재판장의 질문에 세 차례다 네 맞습니다라고 또렷하게 답변하는 등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프리젠테이션하자 이순자 씨와 자리를 바꿔 꼼꼼히 받고 헬기 사격은 사실이라고 검찰이 주장하자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에선 헬기 사격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회고록 출간을 주도하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증언이 허위라는 허위 사실을 전국에 배포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전 씨의 변호인은 회고록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국가기관 판단을 근거로 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려 한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 도중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지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는 별다른 발언 없이 전 씨 옆에 앉아 있다 재판이 끝나기 직전 재판부에 편지를 건넸습니다. 사죄도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던 1시간 15분간의 재판이 마무리되자 일부 방청객들은 학살의 주범은 전두환이라며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전 씨는 그들을 힐끔 바라보고 퇴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실시협약이 이번 달을 넘겨서 다음 달 중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과 전라남도의 태스크포스가 이달 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실시협약 세부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전공대 부지 제공 방식과 지자체 재정 지원 규모 등을 놓고 양측의 협의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실시협약은 다음 달 초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전은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이달 말까지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최종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물의 무분별한 신축과 유통 대기업 복합 쇼핑몰 출점을 규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장현주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롯데가 첨단 쌍암공원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로 복합 쇼핑몰을 출점하려 하고 있어 지역 상권 독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롯데가 광주 상권 활성화와 상생 차원에서 쇼핑몰 출점 계획을 자진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13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골프장 수익금 기부 약속을 지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도 광주시의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어등산 리조트는 골프장이 적자 운영이라는 이유로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기부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유고 광주시 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지방재정으로 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불합리한 경우라며 특별기금이나 교부금 인상으로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광주운동본부 대표단은 내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5.18 왜곡 근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뒤 자유한국당 대표실을 찾아서 황 대표와 면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은 4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3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어제는 전두환 씨의 이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에 전두환 씨가 법정에 다시 섰는데요.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합니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죠. 조영대 신부 연결해서 어제 재판 현장 분위기 그리고 재판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발발한 지 꼭 39년 만에 전두환 씨를 법정에 다시 세웠지만 5.18 진상규명과 또 폄훼 왜곡에 대한 처벌 등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우리 지역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는 내일 자유한국당을 방문해서 황교안 대표를 직접 만나고 또 조속한 진상조사위원 재추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원순석 상임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4월 16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팽목 4.16 기록관 건립을 위한 집담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오로지 간직한 이 팽목항. 그곳에 왜 4.16 기억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 준비합니다. 집담회에 참석한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김희성 교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도곡농협 로컬푸드 기점 5주년 로컬 체험 페스티벌. 청정화순 560여 참여농가에 살아 숨쉬는 먹거리를 만나는 곳.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푸짐한 경품의 행운과 다양한 로컬 체험 행사가 있는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오세요.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찬바람이 불어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의 기온이 14도까지 오르겠고 오후부턴 바람이 강합니다. 가벼운 옷차림보단 따뜻한 옷차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짙은데요. 지난주보단 훨씬 덜하지만 초미세먼지 특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꽃샘추위가 시작되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영하권을 유지하겠고 목요일까지도 춥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대남대로 전 구간 지나실 때 10분 이상 소요되는데요. 건강관리 옆에 사거리에서 농성 교차로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자미로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 사거리까지 3분 이상 소요되고 산수동 우체국에서 지산 사거리까지 속도 느립니다. 차간 거리와 적정 속도 유지로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18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전두환 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5.18 광주 청문회에서 헬기 사격 목격담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치러진 재판인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들어보고요. 또 이번 재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시죠. 조영대 신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도 어제 현장에 계셨죠? 예, 고소인으로서 당연히 네. 재판장에 나갔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신부님? 예, 광주 시민들도 많이 나오셨고요. 네. 예,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성숙한 모습으로 전두환
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하냐. 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침착한 모습으로 참 맞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폭력적이지 않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전두환 씨를 맞이했죠. 다만 좀 나름대로 좀 유의미했던 부분이 네. 우리 바로 앞에 법원 앞에가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우리 어린이들이 네. 전두환 회개하라 물러가라 막 이렇게 외쳤는데 우리 아이들이 뭘 알고 저러나 그랬는데 아무튼 5.18의 진상 규명이 네. 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네, 전두환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행동들, 행태들을 봤을 때 정말 광주 시민들이 많이 억누르고 감정을 또 어제 굉장히 차분하게 그 전두환 씨에게 우리의 이야기들,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또 전국에 비춰지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어제 재판 그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그 재판석에서요. 네. 네, 일단 어제 전두환 씨는 재판장님의 생년월일, 주소, 직업 이걸 묻는 것에 대해서 네. 예라고 대답한 이후에는 일체 입을 다물었고요. 네. 변호인이 한 50여 분 정도 계속해서 전두환 씨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이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 이러면서 변론을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화가 치밀었고 마치 아주 어두운 긴 터널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 터널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도 5.18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길이 굉장히 멀구나 하는 느낌도 네. 받으셨겠는데요. 네네. 지금 이 재판, 네. 신부님, 이 재판이 열리게 된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고 조비오 신부님의 이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 재판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 재판이 열리게 됐고 우리 신부님께서 전두환 씨를 고소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조비오 신부님이 헬기 기총소사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셨고 네. 또 여러 기회에 그것을 증언을 하셨는데요. 이 헬기 기총소사는 좀 다른 어떤 그 군용 무기보다도 아주 심각하고 정말 이것은 외국인들 적군들에게나 사용해야 될 그런 엄청난 무기를 사용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그렇게 발포하고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네. 그러므로 이것이 입증되게 되면은 전두환의 경우 정말로 엄청난 그 주범으로서 다시 한번 그런 큰 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요. 네.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 세력들까지도 이와 관련하여서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겠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5.18 기총소사를 끝까지 부정하고 이에 대해서 계속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죄의 증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무게가 크고 파급력이 크니까 네. 사죄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조비오 신부를 그렇게 사자 명예를 훼손까지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두환 씨가 본인의 회고록에다가 고 조비오 신부님의 이런 그 증언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또는 무슨 사탄이다 이런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그런 말까지 써가면서 지금 비난을 했는데 그게 바로 명예훼손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제에게도 그 양심을 대변하는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는 정말 위대한 사제였는데 그런 사제에게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 사제에게도 엄청난 명예훼손인데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 그 5.18 헬기 기총소사를 겪었던 광주 시민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인 것이죠. 그러므로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입증하고 또 그것의 자기 죄를 뉘우침을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단순히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훼손을 넘어서 광주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전두환 씨는 시종의 일관 이 재판을 회피하려 했고 여러 가지 또 꼼수도 부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과정들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전두환 씨는 이 재판 자체를 정에 서질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꼼수를 부려왔죠. 알츠하이머를 핑계로도 삼았고 또 독감을 핑계로도 삼았는데 사실 그 법에 의해서도 알츠하이머는 법정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사실 그가 뭐 독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롯데 그 명예회장이었던 분도 그 휠체어 타고서 더 많은 노령의 나이에도 법정에 출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로 이 엄청난 광주 5.18에 관련하여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그렇게 계속 회피했던 것은 얼마나 참으로 그것이 바로 파렴치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본인은 재판석에 서면 자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재판석에 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강제 구인증이 발부가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광주에 오게 됐네요. 네. 그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헬기 사격 이 부분은 신부님 지난해 2월에 이 5.18 조사위원회 즉 다시 말하면 국방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한 사항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그 분명한 그 조사 보고 그 결과와 또 국방부의 조사 결과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광주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려지고 그랬는데도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본인은 결코 그런 그 헬기 기총소사를 명한 바가 없고 그런 일조차도 없다 이러면서 끝까지 그것을 이렇게 부인하고 있네요. 국방부 조사도 달라졌다. 그 이전의 국방부 조사, 그 이전의 검찰 조사들은 이거 헬기 기총소사가 없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전의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또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나온 그 최근에 나온 그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상태이지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헬기 기총소사가 있다고 단정 지으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재판석에 부르는 것은 무리다. 이런 쪽으로 논리를 펴더라고요. 네, 지금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훼손을 넘어서 5.18의 역사를 갖고 있는 광주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번 재판이 갖고 있는 그러면 의미 그리고 진정이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신부님 생각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정말 39년 만에 5.18에 그 주범이 드디어 법정에 섰습니다. 정말 너무 늦었죠. 진즉 그를 광주 법정에 세우고 광주 5.18의 진상 규명을 더 빨리 이뤄냈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와 그런 또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 긴긴 세월을 흘렀는데 이제라도 그를 법정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정 다툼이 계속 진행될 것인데요. 변호인의 그런 아주 장황한 그런 궤변적 그런 변론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 반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법정을 통해서 5.18때 그의 만행이 헬기 기총소사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광주의 명예가 회복되고 5.18의 진상규명이 회복되면서 우리 광주 5.18이 이 나라 인민족의 횃불로서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죄를 짓고 그 죄가 재판장에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롯이 다시 이런 망언과 폄훼를 계속하고 있는 전두환 씨. 이번에 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가지고 재판이 나오고 또 처벌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도 또 5.18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서 또 처벌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부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죠. 이번에 사안은 단순히 조비오 신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그 하나의 사안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헬기 기총소사와 연결돼 있고 광주 5.18의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지금 현재 그 헬기 기총소사 그것은 없었으며 사제 명예훼손은 그렇기 때문에 죄 성립되지 않는다는 아주 그 지역적인 문제로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네. 또 변론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참 답답했는데요. 네. 정말로 이것은 광주 5.18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고 지금도 우리 광주는 그 한이 치유되지 않은 채 네. 속에 그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총체적으로 광주 5.18에 관련된 부분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가 되고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비오 신부님의 조카시죠. 조영대 신부와 함께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법정에 선 것은 5.18 민주화운동이 발발한 지 39년 만입니다. 이번에 또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꾸려진 5.18 역사 왜곡 처벌 관련 단체는 내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직접 방문하고 이 협조와 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재추천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의 원순석 상임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조영대 신부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 상임대표께서도 어제 재판에 참석하셨습니까? 재판장 안에는 못 안 들어갔는데 네.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네, 현장의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전두환은 전두환이구나. 전혀 반성도 없는 사람을 사면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저런 뻔뻔한 사람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하고 쿠데타 세력을 일벌백계로 처벌 못한 것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만약 사면하지 않고 지금도 감옥에 있다면 저렇게 뻔뻔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때 만약 사면하지 않고라는 게 이 그 몇 년도인가요? 97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97년도죠. 네, 97년도에 이 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두환 씨가 예. 저렇게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 그때 당시 신군부 세력이 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재판 그 정말 39년 만에 다시 재판장에 쓴 전두환 씨의 모습을 보면서 방금 느낌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재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예, 그 39년 만에 강주 법정에 전두환 씨를 세웠는데요. 네. 신군부 세력들의 그 쿠데타에 의해 강주 시민이 학살되고 헌법이 유린된 지 39년이 된 지금 이제 강주 시민이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네. 역사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비오 신부님 그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정에 세웠으니 강주가 다시 저 전두환 씨가 강주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은 네. 그래도 노력은 해야죠. 네. 결국은 5.18의 진실을 밝히는 시작점이 지금 전두환 씨를 이 광주 재판장에 세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진실을 향해 가는 첫 번째 지금 단추를 채웠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내일 지금 자유한국당을 방문하신다면서요. 예. 계획 좀 알려주세요. 지금 몇 시에 방문을 하시는지도. 네.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성곽석 의원에게 그 성곽석 의원이 연결을 해서요. 네. 11시에 황교안 대표를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 결정은 안 났는데요. 네. 지금까지 그 결정은 안 났지만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11시에 지금 만나신다.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최종 만나자는 지금 답은 안 준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참여하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신가요? 참여하는 단체는 이번에 5.18 역사의 곡 처벌 광주운동본부. 광주운동본부
상임대표 6분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네. 뭐 거기에 5.18 재단 이철호 이사장님, 네. 5.18 3단체장, 네. 그리고 저하고 그 5.18 재단 상임이사. 네. 아마 이렇게 6분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방문하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유는 저희 그 대표들이 그전 김병준 비대위 체제 하에서 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처벌하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5.18 진상조사의 출범을 위해 즉각 협조하라고 우리가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조속히 김진태, 김술래, 이정명을 윤리위에 넘기겠다 네. 하고 약속을 했는데 네. 공당의 비대위원장이 지금 27일부로 해서 황교안 대표로 바꿔졌지 않습니까? 네. 대표가 바꿔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뒤집고 하면은 공당이 아니라 이건 사당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황교안 대표에게 바로 잡고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바로 잡고 네. 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러 가려고 그럽니다. 네, 지금까지 이 김순례 의원 지금 뭐 최고위원이 됐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 이런 부분들이 네. 없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촉구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자유한국당이 이런 그 뭐 처벌이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요. 5.18 네. 진상조사위원회 지금 위원들 추천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 방금 연관된 뭐 5.18 망언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인 여러 가지 행태들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계신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당시 지금 우선 이 3가지를 빨리 자기 협조를 해야 합니다. 네. 우선 망언 3인방을 제명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먼저 나서서 네. 자기들이 이걸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당, 여당이나 다른 야당에서도 그것을 자유한국당을 공당으로서 인정할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지금 형태로 봤을 때 이 당은 정당으로서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5.18 애국 폄훼 처벌법 이거 특별법을 네네. 조속히 자기들이 한국당에서 먼저 이걸 우리가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먼저 이렇게 협조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네. 자기들이 일으킨 일을 자기들은 나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5.18 진상조사의 출범이 먼저 출범이 돼야만이 네. 이 모든 것을 밝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 망언 5.18에 대한 역사 왜곡 또 폄훼들이 계속되는 것도 이 자유한국당 같은 공당 그것도 제1야당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우리 네, 그렇습니다.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이 문제 지금 이 5.18과 이 역사 왜곡과 폄훼를 이제는 좀 종결시켜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5.18도 이제 그렇습니다. 40주년이 돼가고 그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촛불혁명으로 지금 탄생한 정권 아닙니까? 네. 이 정권에서 적폐청산을 통해서 네. 역사적 진실을 세워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하여 해서 네. 5.18 민중항쟁의 발포명령자 그리고 헬기 사격, 안매장 등 5.18 민중항쟁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역사 앞에 세워야 합니다. 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결국은 역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네, 97년도 이 사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97년도 이 전두환 씨 그리고 노태우 씨 사면 자체가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5.18의
이 부분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이 부분들의 또 연속선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진상 규명을 정확히 했으면 39년 동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칼을 빼든 만큼 정확한 진상 규명은 꼭 필수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잘 다녀오시고 황교안 대표도 정말 정확한 공당으로서의 입장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 원순석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She said, hey, what do you want? When you touch my knees, you have to ask me, please. 지난주 동구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는 팽목 4.16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집담회가 열렸는데요. 현재 팽목항은 진도항 개발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희생된 아이들의 시신이 잠시 머물렀던 곳, 그리고 유가족들의 슬픔과 함께 온 흔적들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팽목이 갖는 의미와 왜 이곳에 4.16 기억공간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팽목 4.16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집담회에 참석한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김희송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4월 16일 굉장히 아픈 날인데요. 이 날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시민들이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날 이제 집담회에서 우리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 입장문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 4월 16일은 온 국민의 아픔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국가로 인한 대형 참사였습니다라고 참사 가족 협의회가 입장을 밝히셨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참사와 아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아이들과 국민이 왜 죽어야 했는지 국가의 책임과 참사의 원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4월 16일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참사의 원인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가족들이 현재도 투쟁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4월 16일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 4월 16일이 종결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교수님께서 이 집담회에 참석하셔서 또 이 5.18 민중항쟁과의 어떤 연계성 그리고 이 4.16이 앞으로 어떤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실은 이제 그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해서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고 거기에 많은 이제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노력하고 계시고 저는 그냥 이제 집담회에 가서 저희 5.18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5.18과 4.16의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이 닿아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4.16과 5.18 민중항쟁은 다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18 민중항쟁은 국가폭력이 과도했고 국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광주 시민을 학살했던 만행이라면 4.16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 이후에 국가 권력의 어떤 무능함에 의해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이제 국가폭력의 또 다른 표현 예화였다라는 점에서 국가폭력의 그 희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5.18 민중항쟁과 4.16이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는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폄훼와 애곡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그래서 5.18 민중항쟁 어제 이제 전두환 씨의 재판에서도 확인됐습니다만은 39년 동안 애곡 폄훼에 시달리고 있고 실은 이제 4.16 세월호 참사의 가족들도 끊임없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려고 했고 지금도 이제 더 이상 아픈 과거는 좀 닫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80년 5월 당시에 광주에서도 있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그다음에 이제 기억을 위한 투쟁의 과정들, 그다음에 4.16과 5.18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좀 상당히 맞닿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결국은 교수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5.18도 그렇고 4.16도 그렇고 이렇게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는 이유는 국가가 가해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자가 어찌 보면 위로받고 예우받아야 되는데 희생자가 조롱받는 현실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은데요. 집담회 패널로 참석하셨던 다른 분들은 어떤 말씀들을 꺼내놓으셨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협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셨고 특히 천주교 이제 강주대교구에서는 4.16 참사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팽목 성당을 마련하셔서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위로해 오셨는데 이제 정치하시겠다. 그러면서 좀 간곡한 부탁이셨지만 좀 강하게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간을 꼭 조성했으면 한다. 그리고 거기에 천주교 강주대교구가 함께하겠다. 같이 연대하겠다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셨지만 큰 의미 있고 강한 부탁이셨다는 말씀. 연대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업 공간이 지금 팽목항에 들어서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팽목항은 참사의 현장이고 저희들은 이제 어떤 기억의 공간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하면 역사라는 부분들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역사에서 이제 주체로서의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활 현장으로서 공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와 사람과 공간이 머물러 있는 공간, 이게 이제 기억의 공간인데 그러면 기억의 공간은 장소성, 현장성을 갖고 있는 팽목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뭐 규모를 크게 하자가 아니라 팽목항의 역사적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4.16을 기억하고 현재하는 기억의 공간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기억의 공간 또 뭐 기록관은 필요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현재 추진 상황도 좀 전해 주시죠. 진도군하고 이제 전라남도에서 팽목항 참사 현장에 이제 진도항 배우지 개발공사가 이미 이제 계획돼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도군과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개발공사가 계획돼 있었고 또 하나는 말씀은 없으시지만 그분들의 이제 그 생각에는 아픈 역사적 현장을 더 드러내면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팽목항에 기업공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고 머지않아 입장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군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기업공간으로서 기록관이나 또 뭔가 그 공간으로서 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현재는 부정적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뭐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들은 부정적이지만 이런 공간이 많은 분들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을 비롯해서요. 그렇죠. 이제 기억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4.16의 의미를 계승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4.16 기억 공간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현재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둘러싼 이제 뭐 저는 사회적 갈등이라고 봤는데 저희들의 의지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공간은 이제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가 그걸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이런 이제 그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 진도군과 전라남도가 지금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지만 기억의 공간이라는 게 어찌 보면 미래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실천해가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 기억의 공간 조성에 협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라남도 또 진도군과 이런 만남들을 가지면서 서로의 어떤 생각의 차이점들을 좀 좁혀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활동에 대한 계획이랄지 그런 걸 추진하는 어떤 기관, 단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154개 단체하고 8,000명의 이제 국민참여단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팽목 기업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고, 실은 이제 그분들이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다 해오셨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가서 이제 의견을 드렸던 것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와 진도군의 협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누가 보더라도 4.16에 관한 기억의 공간이 팽목항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하면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거든요. 하려야 뭐 기념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기억됐던 것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현 세대의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아픔을 공유하겠다는 그런 이제 연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에 대한 공간과 연대에 대해서 진도군과 전라남도가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트라우마를 또 전공하시고 트라우마 그 교수님도 여러 가지 그 국가폭력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들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가 제대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거 특히 국가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를 제대로 극복해내고 그걸 기억공간이랄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발전적인 요소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망각을 그다음에 기억을 지우는 방식으로 아픔이 치유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겪었던 아픔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사회가 그 아픔에 대해서 손을 내밀어줬을 때 치유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어제 전두환 씨가 강주에 와서 진솔한 사과와 사죄를 했다라면 강주 시민들의 그 응어리도 풀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뭐 전두환 씨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그들에게 사법적 단죄를 요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픔의 공간을 망각의 방식으로 그다음에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하지 마라. 이 공간이 팽목항은 어찌됐든 간에 4.16의 공간인데 그 공간에 전혀 다른 이제 개발 공사로 들어가고 다른 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폭력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공간을 그 작은 공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의 공간들 속에서 좀 이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좀 승화돼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도군과 전라남도도 좀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의 공간은 누가 봐도 꼭 필요한, 그리고 팽목항에 설치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지역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쇼핑의 즐거움, 금융점포를 갖춘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5월 오픈 예정. 나주 혁신도시 삼포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한 임대사업자를 동시 모집합니다. 93.5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해양수산부가 목포시의 수산식품 수출 클러스터 조성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포 수산식품 그 수출단지 조성 사업이요. 해양수산부에서 수출단지 클러스터 추진에 예산 1,000억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목포시가 대양산단에 조성하고 있는 수산식품 수출단지의 창업,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기능을 갖춘 대규모 수산식품 수출 클러스터를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목포와 부산에 각각 1,000호씩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정부가 목포 수출단지 그 조성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한 이후에 예산 투입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목포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단지 조성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000억 원 들여 내년부터 22년까지 목포 대양 일반 산업단지에 수산식품 가공 및 유통, 수출 창업 지원, R&D 등을 포함한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죠. 네. 수산식품 산업을 고도화해 전남의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선장시키다는 마스터 플랜입니다. 전남도는 수산식품 수출 단지로 단지가 구축되면 60개의 기업이 유치가 되고 2,235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목포 시민들은 당초 정부와 여당이 수출단지 조성 사업에 2,00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1,000억 사업으로 축소된 거 아닌가는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2,000억을 지원하는데 1,000억으로 줄어버렸다. 절반 반토막 났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축소된 겁니까? 네, 2,000억을 지원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된 동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정부와 여당은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게 지난해 지방선거죠. 네.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김종식 시장을 지원 유세하면서 목포에 예산 폭탄을 약속하고요. 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네. 김종식 시장도 당선자 시절에 여당의 2,000억 지원을 바탕으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하고 목포시의 수산식품 수출 메카로 성장시켰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엔 이낙연 총리가 목포 대양산단을 방문하여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으면서 예산 지원을 약속했던 것이죠. 네. 그런 효과로 정부는 수출단지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약속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실현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사업 예산이 1,000억 원으로 절반으로 축소돼 버린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어리둥절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2,000억 원 예산 폭탄 약속을 했던 목포 더불어민주당이나 전남도당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목포시의 정치적 한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는 시민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1,000억을 지금 1,000억이 투입된다고 조회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0억이었는데 그 1,000억이 반토막이 나버렸으니 목포 시민들은 좀 당황할 만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목포시가 대양산단에 김 가공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추진 중인데요. 네네. 해남과 신안, 진도, 완도 등 인근 김 생산자들이 또 반발을 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8일인데요. 지난달이요. 네. 목포에서 8번째 김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김산업협회가 주관한 행사인데요. 김종식 시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해남 등 전남 지역 김생산 어민들로 구성된 김산업협회가 목포시가 대양산단 내에 추진하고 있는 김 가공 공장 유치가 지역 김 유통 산업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김산업은 그동안 물김 생산 어가와 마른김 가공업체, 조미김 가공 공장 등 3단계 유통 구조를 가지고 상생 유통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해남, 완도, 강진 등 마른김 가공 공장은 물김 생산 어민들에게 김을 사들여 마른김을 생산하여서 수도권에 있는 조미김 가공업체에 납품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목포시가 대양산단에 조미김 가공 공장을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유치하는 결과 물김 어민과 조김 가공업체에 직거래하면서 마른김 가공업체가 고사유기에 놓였다는 지적이죠. 네. 실제 마른김 가공업체는 지역에서 영세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조미김 가공업체와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인근 지역 영세 마른김 가공업체로 구성된 김산업협회가 목포시의 대양산단 조미김 가공 공장 유치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네. 김 가공 공장 유치로 대양산단 분양률을 높여야 하는 목포시 입장에선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된 것이죠. 네. 목포시가 인근 지역 소규모 김 생산 업체와
어떠한 협상을 할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목포시가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보다 공기 질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 89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 65 마이크로그램으로 초미세먼지의 경우 특보가 내린 상태입니다. 미세먼지는 오후에 바람과 함께 차츰 해소되겠고 늦은 오후엔 좋음 단계까지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한낮의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사고 소식 있는데요. 송암로 송암고가도로에서 송원대학교 방향 송원대 정문 2차로에서 승용차와 택시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Ready for adventure days? 오직 3월 집 전차종 사륜구동 할인 그랜드 체로키 재구매 고객 최대 1,400만 원 첫 구매 고객 최대 1,200만 원 할인 추가 혜택까지 모험을 위한 기회를 가져라 Adventure Days Jeep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3월 12일 황동인의 시선집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 절벽에 직면한 광주와 전남. 재정 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 지방 분권에서 해답을 모색할 때입니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 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나누고 지역 주민에게 권한을 되돌려주는 것. 2019년 더 잘 사는 광주 전남으로 가는 길. 강력한 지방 분권의 시대로.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이 힘이다. 이 캠페인은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구례군, 광주광산군,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허지은이고요. 같이 만들고 있는 이경호입니다. 저희는 신기록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요. 각자의 폭력의 굴레에 처해 있는 두 여성이 서로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신기록을 만들었을 때는 희망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계가 상상력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신선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